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2도, 경산 33도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10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충일이자 휴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은 30도로 예상됩니다. 경산은 대학 밀집촌이지만 연극 공연을 위한 소극장 하나조차 없는 연극의 불모지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대학의 연극동인회가 직접 소극장을 지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 영남대 맞은편의 먹거리 골목에 소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35제곱미터에 불과한 좁은 지하 공간이지만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소극장을 만든 것은 세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극단 대경 사람들입니다. 경산이 대학 밀집촌인데도 연극 공연을 위한 소극장 하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교수들이 십시일반 사비로 충당해 경산 최초의 연극 소극장이 탄생했습니다. 대학촌에 걸맞는 공연 문화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극영화 교수들이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가 사명감을 좀 가지자. 이래서 이제 좀 출혈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소극장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자발적으로 무대 디자인과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했습니다. 학생들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일반 관객들을 상대한다는 게 프로가 아닌 이상 힘들거든요. 그런데 학생으로서 일반 관객들을 맞이한다는 게 프로로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극단 측은 자체 오디션을 열어 우수 연기자를 발굴해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규공식이 오늘 달성군 구지면에서 열립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조 7,572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눠 조성되는데 대구시는 산업용지에 차세대 전자통신과 미래형 자동차,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울산, 창원, 구미, 포항 등 주변 산업도시와 연계해 영남권 중추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상장법인의 지난달 시가총액이 2.73%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는 지역 상장법인의 지난달 시가총액은 47조 5,180억 원으로 4월에 비해서 1조 2,64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엔저 둔화에 따라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4월에 비해 각각 10.3%와 8.5% 줄었습니다. 제4회 대구 꽃박람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엑스코 실내 전시장에서 펼쳐집니다.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에는 박람회 최대의 볼거리인 위로와 치유의 하늘정원을 비롯해 다양한 실내 공기 정화식물인 대형 야자수, 보기 힘든 아열대 식물들이 선보여 가족이 함께 숲길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또 웨딩 스토리관과 다양한 포토정원, 생활 원예 강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건 처리 결과를 점자로 알리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형사 3부 이소연 검사가 시각장애인이 피해자인 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반인과 같은 통지로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대구대 점자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어제 점자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점자 통지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점자 통지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달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해서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지만 술에 취한 탓에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였고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서 대구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